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됐는데요. 학생들은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오늘 이분과 함께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부법 특강 미라클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EBS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 정선 선생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쁘시네요. 이쁘셔요. 정수연 학생. 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좀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7월인데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6월 모평을 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6월 모평 이야기, 일단 뚜껑이 열렸으니까 6월 모평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9월 모평. 에 대한 또 예측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공부법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네. 이 자신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서아 선생님의 이 자신감으로 자, EBS 공부법 특강 한국사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수강후기를 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6월 모평을 본 이후로 수능 한국사가 기다려진다. 정말 자기는 한 번도 1등급이라는 그 숫자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쵸. 근데 태어나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았대요. 근데 정말 얼마나 짠하고 너무 행복해 하는데 야, 수능이 기다려진다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시험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다 쥐어짜듯이 이렇게 줄을 세워야 되는 건지 저 한국 사람만이라도 좀 그렇게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꿈과 희망과 좀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지 않았나.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두 가지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평가원에서 또 그리고 나라에서 쉽게 되겠다라고 필수 한국사 처음 만들 때부터 얘기했던 바로 그 약속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면 9월도 수능도 이렇게 나올 것인가? 라는 게 사실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받아봤는데 제일 궁금한 건 그거래요. 이래놓고 수능 진짜 그런가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질문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상진 학생도 아직 수능의 뚜껑은 열리지 않아서 무섭네요 라는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수능에서 한국사 뒤통수 쳐서 어렵게 나오면 이라는 지금 우리 나기용 친구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사실은 현재 수험생들의 가장 솔직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6월 모평 보기 전까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잖아. 근데 6월 모평 딱 뚜껑 열리니 또 무서워해. 왜 우리는 이렇게 되게 무서워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왜 그 평가원에서 그 예시문항 있잖아요. 그 예시문항을 우리가 정말 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6월 모평 뚜껑 열리기 전까지 좀 했는데 어떤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수험생들은요, 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예시문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거를 직접 예시문항을 보고 10개 유형이 뭐고 막 분석하고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그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죠. 똑같네, 그냥.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한국사를 두고선 앞으로 필수 한국사로 바뀐 한국사는 이런 식으로 낼 거다라고 하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개의 유형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잠깐 다음 화면 먼저 보고 다시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문항 유형으로 준비하는 한국사, 그렇게 해서 이 10가지예요.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보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거는 제시가 된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출제의 원칙이 되었었고 실제로 수능 특강 한국사 우리 연계교재 한 권이죠. 그 연계교재도 역시 이 안에서 그 예시문항들을 분석해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접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육모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지금 이 S자 흐름, 너무 익숙한 이 S자 흐름으로 갔는데 여기서의 차이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원 예시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항기부터 국권 피탈까지로 지금 선지가 굉장히 촘촘해요. 그런데 반면에요. 2번을 보시면요. 지금 신라의 성장과 발전 과정인데 선지의 신라가 몇 개죠, 여러분? 1, 2, 3, 4, 5번 중에 신라와 관련된 게 달랑 1개. 그쵸? 예. 벌려놓은 선지. 예, 좋은 표현입니다. 굉장히 벌려놨다는 겁니다. 정근대에서 지금 고려 나오고요. 예, 그죠. 조선 나오고요. 신라 1개 나옵니다. 이런 식의 시대 점프 가능하다는 거죠. 육모에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포인트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런 게 더 정보거든요. 근데 학평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벌려놓지는 않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뭐 고려 선지다 그러면 고려 선지는 두세 개는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조선 뭐 이런 식으로 냅뒀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알겠지만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네. 그런 문제들이 꽤 다수 있단 말이죠. 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더 평가 문제 시대를 더 벌려놓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네. 라고 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 정보 몰랐죠? 오늘 원문 왔기 때문에 이런 정보 여러분들이 확인을 딱 할 수 있는 겁니다. 정 선생님 아주 고급 정보였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아니, 고급 정보예요, 진짜. 예. 그렇다면 또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그 수모 문제가 정말로 단원별로 골고루 나오나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짠짠짠 예,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선사에서 한문항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고려 요거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를 합쳐놓으면 또 세 문항이에요. 그래서 1, 3, 3, 3 합쳐서 10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개항기 4, 일제 3, 현대 3. 그래서 또 합쳐서 10문항. 그래서 정확히 50%, 50%, 전근대 50%, 그리고 근현대 50%. 그래서 10개 해가지고 딱 20문항을 갖춰놓은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단원별로 어디에 집중되거나 그러지 네. 않고요. 딱 이렇게 아주 골고루 배치를 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중되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다시 한번 이번 6모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 단원의 간판 개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여러분들 이 수능에서 한국사가 이 필수가 된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이 한국사가 이 수능에서 필수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한국인이라면 가져야 될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 소양.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0%가 20%처럼 1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20% 밖에 1등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사회탐구의 선택 과목이었던 때가 있었고요. 또 이과에서 배우지 않고 넘어갔던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최소한 알아야 되는 한국사 소양을 우리가 갖추는 걸 목표로 해서 이게 필수 한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이 문제를 딱 수모 문제를 자신감을 가지고 풀었을 때 그래 진짜 중요한 거는 안다라는 그렇죠. 바로 그건 거죠. 네,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 그 한국인이라면 있었죠. 가져야 될 기본적 소양으로서 대표적인 문항이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국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 소양, 그 소양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뭐 전쟁의 전개 과정인데 여기 지금 주어진 키워드가 정말 놀라운 키워드가 하나 등장했죠. 바로 이순신. 이순신이 활약했던 전쟁이 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하면 여러분 임진왜란. 이거는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100%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과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순신, 임진왜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그 기본적인 소양들과 관련된 문제를 앞으로 낼 거니까 그런 문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 연습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사를 한 번은 골고루 훑어야 되는데 한국사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한 45강짜리 강의. 와, 방학 2달 막 이렇게 막 친구들이 부담을 빡 느끼는데 지금 벌써 친구들이 답 줍니다. 예.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 주시죠. 예. 뭐 한 20강 정도로 그 개념 강의 EBS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쵸. 예,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꼭 좀 네네.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개념 강의 중에서는 이 20강짜리는 EBS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딱 그 20강으로도 충분히 해결된다는 게 이번 6모를 통해서 확인이 됐으니까 20강만이라도 개념을 좀 꼭 좀 공부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좀 복습을 통해 가지고 감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개념 20강 이틀 잡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 진짜 작정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많은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뭐 이과인데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솔직히 한국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 꽤 많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친구들은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개념 정리 강의 지금 20강짜리 빨리 들으세요. 아니면 학교에서 지금 방과후 학교 겨울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했고요. 여름은 사실 6월 모평이 굉장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 상황이. 하지만 정규 수업 시간에 한국사가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학교도 거의 20강짜리입니다. 그거를 듣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2, 3등급 나오고요. 제가 가려고 하는 학교의 그 기준은 지금 어느 정도는 맞추고 있는데 솔직히 좀 불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3월, 4월, 6월 거를 보면서 여전히 개항기가 약한지 국외 독립운동사는 쉽게 나온다 해도 나는 봉오동 전투부터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어쨌건 간에 그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 쉬운데 그냥 진짜 뭐 공부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신호가 가서 그렇죠. 쉬우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수능을 준비를 했다가 혹시나 덜컥 맞아요. 틀려버리면 정말 여러분들 1년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네. 말씀드리지만 개념 공부는 정말 꼼꼼히 일단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릴렉스를 하셔야지 하지도 않고 맞아요. 쉽다며 네. 이렇게 갖다 정말 정말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 맞아요. 오늘 이 온 친구들마다 그건 잊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수능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 필수 한국사가 말 그대로 필수가 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상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에 한국사 정규 수업을 1시간씩이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맞아요. 배려해서 넣어주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이든 이수단위가 1단이든 2단이든 결국엔 여러분들은 내신 시험도 치러야 된다라는 뜻이 그렇죠,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신 시험은 또 이렇게까지 쉽지 않죠, 결국. 왜냐면 내신도 상대평가를 해야 네, 되니까. 그건 무추를 세워야 되고요. 동점자 많이 나오게 되면 등급 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별도를 위해서 사회경제 문화사에서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내신 강의 그 강만 해당 강좌만 조금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학교에서 한국사가 개설되어 있으면요, 사실은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세요. 들으면 내신도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능은 그냥 붙어오는 거예요. 붙어오는 거니까 학교 수업에 충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혹시 좀 어딘가 좀 더 미진한 것 같아라고 하면 EBS가 이제 보조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EBS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학교 수업에 좀 더 먼저 충실하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 선생님. EBS를 그래도 지금 보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신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내가 부족한 강의가 있거나 좀 어떤 단원이 내가 좀 취약하다. 아까 친구들 물어보니까 뭐 전시과 문제가 그래도 고려시대 뭐 사회경제사 뭐 경제사 문제가 나오면 친구들이 좀 경제 어렵죠. 어려워요. 역분전, 전시과, 과전법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려워하는데 특히 내신에선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내가 부족한 내신 단원이나 내용이 있다 그러면 EBS에서 지금 학교 시험 대비 특강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치셔서 내신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단원만 들으시면 되겠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 큰별쌤이
지금 별별 한국사, 네. 예, 그다음에 수능 특강, EBS 연계 교재 딱 한 권입니다. 한국사. 예, 그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모든 과목이 EBS 연계 교재에서 지금 연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사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었고 진짜 그 연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에 정말 연계 제대로 했죠. 대박이었죠. 네. 예. 그래서 이 연계 문항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항이 수능 특강 문제고요. 지금 오른쪽 문항이 6월 모평 16번 문제입니다. 먼저 모평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자료들은 일제가 중일전쟁 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의 내용이에요.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시키고 있네요. 한국 신민서사를 강제로 암송하고요. 조선 신궁에 강제로 참배하고 있어요. 지금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면서 중일전쟁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조선인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말고 이 시기에 또 볼 수 있는 민족 말살 정책의 내용으로 뭐가 있을까요? 인데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같은 맥락에서 추론 가능하죠.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들이 5번을 찾았는데요. 수능 특강 143쪽 15번 문항입니다. 자료 하나 더 줬죠? 군사 훈련을 하는 학생들, 우리 땡땡박물관에서는 뭐를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해요. 거기에 해당 사진이 이거래요. 가에 들어갈 주제로 뭘까요? 한번 쫙 보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것도 많이 나름 개항기부터 일제시대까지 벌린 선지인데요. 예, 민족 말살 통치의 양상에서 지금 정답이 3번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이거의 핵심 주제를 물어봤고요. 이거는 사례를 하나 더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요런 게 지금 여러분들이 딱 체감할 수 있는 연계 문항의 첫 번째 스타일입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문항을 축소, 변형, 확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다음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국어 윤혜정 선생님 잠깐 만났는데요. 그쵸? 친구들이 껍데기는 가라를 배우고 나서 이 문항을 맞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한국사의 소양과 역사적인 핵심 내용과 지금 같이 맞고 있죠. 현대사에서 얘기하는 이 민주화 과정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건 4.19,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유당 장기 집권과 부패, 3.15 부정선거 핵심 키워드죠. 그 다음에 김주열 시신 발견, 비상계엄령 선포, 전국으로 지금 시위는 확산되고요. 계엄령 나오고요. 대학 교수단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민주주의를 사수하자 시위했죠.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이어지면서 장면 내각 수립까지 가게 된 바로 그 혁명 뭡니까? 4.19 혁명이죠. 이거 어떻게 지금 수능 특강에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지금 TV 특집으로 바뀌었죠. 키워드 거의 똑같죠. 3.15 부정선거, 김주열 학생 시신, 지금 키워드 똑같죠? 대규모 시위, 심지어 4월 19일도 줬죠. 그리고 내각 책임제 헌법 개정되고 장면정부 수립되었다. 그럼 가에 들어갈 요 내용,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나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쵸? 예를 들면 대학 교수단 시위라던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답이 될 텐데요. 정답 딱 나와 있죠. 5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핵심 주제가 지금 내용과 함께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와, 쌤 이 정도 되면 진짜 친구들 자신감 갖겠죠? 네, 그쵸. 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 이거는 딱 의정부를 알면 여러분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지금 냈습니다. 조선시대에 심지어 조선이라는 것도 좋죠, 친구들. 조선의 통치체제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 하니까 의정부, 6조. 여러분들 같이 생각날 수 있죠. 의정부입니다. 그래서 국정총괄기관으로 의정부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는요. 다음 중앙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뭐가 나왔느냐? 정답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의정부다라는 거. 답지를 가지고 지금 문제라는 답을 만들었어요. 지금 답지가 문제가 됐고요. 문제가 지금 여기 내용에서 풀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려시대 것까지 같이 엮어서 냈는데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에 실제 용모가 더 쉽게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EBS 수능 특강과
예, 6월 모의평가의 연계율 여러분들 체감 됩니까? 예, 요렇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한국사 한번 봤는데요. 자, 궁금한 거 한번 질문,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환성 학생이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고1, 2 교육청 기출도 풀어봐야 하나요? 풀면 좋죠. 풀면 좋죠.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왜냐면, 그, 교육청 문제라든지 또는 모평 문제라든지 정말 엄선해서 정말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쵸. 예, 그거보다 더 좋은 문제는 제가 네.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좋죠. 근데 네. 어쨌건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주안점을 둘 부분들은 올해 고3들이 봤던 학평 그리고 모평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걸 먼저 보시고 시간이 남는다면 예, 고1, 2 문제도 보면 좋죠. 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1, 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청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고3과 달리. 그래서 조금 좁은 내용의 범위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면 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김민호 학생 전근대, 근현대 5대5라고는 하지만 체감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근현대가 조금 더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 고민이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문제 아까 좀 보셨지만 단원별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흐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좀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저 정수현 학생이 한국사 수능 특강만 열심히 해도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수능 특강은 뭐 이거 평가 연기 교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 수강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수강을 올렸더라고요. 선생님, 저 수능 특강 다 완강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수능 완성해서 봬요. 수능 완성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막 물어보세요. 수능 완성 언제 나와?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나오고요. 예, 한국사 나오지 않습니다. 네, 수능 특강은 저 한국사가 있는데요. 그 한국사만 그런 거예요. 한국사는 수능 완성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공부 부담을 많이 이렇게 늘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만 하시면 되고요. 다른 문제집 글쎄요. 저는 수능 특강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볼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학평하고 모평 있잖아요. 그 문제만 계속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 싶어요. 시간이 남으시면 푸세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8종 교과서 다구에서 읽고 있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정말 꼼꼼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8종 교과서 다 읽어요? 네, 그 중에 한 4권 샀더라고요. 야. 근데 개념 정리도 수능 특강을 통해서 좀 하시면서 여러분 학교에 그 교과서 한 권은 있잖아요. 그 교과서 내용은 저는 그래도 1독은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사 주말에만 공부해도 될까요? 몇 프로나 둬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지금 국영수와 탐구가 그렇죠. 어느 정도 돼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를 수 있는 문제예요. 한국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모 결과를 보고선 냉철하게 지금 내가 시간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주말에만 한국사를 해도 될지, 주말에 뭐 시대별로 좀 정리하면서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배분을 방학 전에 한 번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 등급은 여러분들이 감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개념, 여기 지금 계속 질문 올라왔었는데 개념을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라면 수능 특강 문제 풀면서 감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정도 선에서만 딱 멈춰주시고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거기에 좀 여러분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 중에 선생님 그러면 별별 한국사에서 개념 강의 듣고 수능 특강에서 문제만 풀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연계교재잖아요. 연계교재라고 하는 건 문항에서만 연계한다는 뜻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료, 유물, 사진, 지도 이런 것들까지 좀 꼼꼼하게 어차피 한 번 훑을 거라면 좀 수능 특강을 꼼꼼하게 봐줬으면 하는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연계할 때는요. 문항에서만 연계하는 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특강은 개념 정리부터 자료 플러스 날개단, 지도, 사진 한 땀 한 땀 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합시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뭐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고요. 팁은 여러분 개념이 공부가 된 친구들이라면 또 수능 특강 문제도 푼 친구들이라면
감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제가 6월 모평 그 선지를 다 전부 제가 별 채우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자료실 올려놨어요. 그 별별 한국사 그 자료실 올려놨거든요. 저는 그 선지에 대한 그 반복적인 그 개념 굉장히 중요한 선지들이 또 나와요. 그 선지들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별 채우기 제가 정말 이틀 동안 정말 시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선물 받으세요. 드렸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짜투리 시간 좀 내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감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을 유지하라. 이게 바로 여름방학 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입니다. 첫 번째는 체력 관리입니다. 지금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관리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우선 건강 유지를 좀 하면서 하던 대로 지금 보통 주 1회 정도 여러분들이 한국사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꾸준히만 해줄 수 있다면 그쵸? 예, 수능 대비 엔드. 예,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진심으로 그 매력에 빠지는 시간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기로 올 한 해가 좀 흘러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국사는 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힐링과 행복한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드릴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믿으시고 9월 모평 또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무리를 한번 할 텐데 이미 예언자가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멘트가 우리 저거였는데 역사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네, 역사 사랑으로 김서연 오는데 학생 대단한데요? 당첨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떡하지? 줄 선물도 없고 이 김서연 학생이 예언자인데요? 자, 대본을 봤나? 자, 우리 제가 다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하세요. 제가 역사 하면 우리 같이 하트로 사랑 이렇게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용기가 필요하네요. 오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보죠. 다 같이. 다 같이 인사드리자. 네. 역사 사랑! 사랑! You open it.